네, 그러면 2주차 2차 시강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단축키를 눌렀는데요. 이게 지금 되고 있네요. 원래는 이게 듀얼 스크린이 돼야지만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내가 녹화하고 있는 이 장면을 이게 다른 스크린, 듀얼 스크린에서 다른 스크린에서 이거를 계속 해야지만이 이렇게 레코딩 되는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다른 스크린에는 요 화면을 이제 띄우고, 그죠? 이렇게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저는 뭐 집에 컴퓨터가 듀얼 스크린이 아니에요. 스크린 하나밖에 없습니다. 모니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를 창을 내리고 좀 하려다 보니까 단축키를 좀 쓰고 있는데, 이게 단축키가 간혹 가다가 이게 잘 익숙치 않아 가지고 잘 녹음되고 있는 줄 알았는데 녹음이 안 됐고, 녹음이 안 되는 줄 알았는데 녹음이 되고, 뭐 이런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자, 지금 지난 차시에 여기까지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음미를 좀 해볼 게 뭐냐면요. 뭐 다른 건 필요 없고요. 여기 WSA라고 하는, 이게 말이 좀 길잖아요. Get Last라는, 보통 윈도우에서 쓰는 그 함수들은요. 굉장히 뭐라고 하죠? 그 함수 이름이 영어 문장 같아요. get, 그죠? 취해라, last해라, 마지막에 에라 나온 것을 get해라, 갖고 와라, 이런 뜻이겠죠, 그죠? 여기 앞에 WSA라고 이제 대문자가 되는 건 뭐냐면요, 이거는 WSA가 포함되어 있는 함수는 다 마이크로소프트 플랫폼에서만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윈도우즈에서만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리눅스 같은 다른 플랫폼에서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컴파일이 안 돼요. 이런 좀 아픔이 좀 있습니다. 그죠? 어찌됐건 간에 우리가 이제 WS에게 라스테라를 배웠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좀 더 난 더 알고 싶다 하는 친구는 여기가 같이 그 도큐멘테이션의 약자인 것 같아요. 독스, 옛날에 MSDN이었는데 DOCS예요. docs.microsoft.com 밑에 슬래시 한 다음에 en을 하시면 됩니다. 내가 한번 써볼까요? 예, docs.microsoft.com 밑에 en 이렇게 하시고 엔터를 누르시게 되면요. 이건 여기 이상하게 됐네요. 여기서 그럼 싹 처음부터 다시 하자. 내가 미리 사실 열어놓긴 했는데요. 옛날에는요, msdn.microsoft.com 밑에 en이었습니다. 이제 이게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docs.microsoft.com 밑에 en-us로 바뀌었습니다. 그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제 앞으로 이렇게 들어오시면 되고요. 여기다가 우리가 아까 그 알려고 했던 API가 WSA get last라는 게 있죠. 벌써 밑에 나오죠, 그죠? 이거를 선택을 해서 보시면은요, 그죠? WSA get lastera 펑션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죠? WSA get lastera 펑션을 여러 개 중에서 펑션을 선택을 하셔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WSA get lastera의 함수의 행동에 대해서 요약한 것이 나오죠. 그래서 WSA get lastera 펑션은 뭐를 리턴한다? 에라 스테이터스가 뭡니까? 상태를 스테이터스라고 합니다. 물론 이것도 회화체나 이런 일반적인 데서는 잘 쓰지 않습니다만 전산 쪽에서는 무지무지하게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에라 스테이터스 하게 되면 에라의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에라의 스테이터스에 대해서 뭘 한다? 리턴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리턴. 반환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for last window socket operation fail, that fail 하니까 실패한 최근에 마지막으로의 윈도우 소켓 오퍼레이션, 그죠? 실행에 대해서 실패한 윈도우 소켓 그 동작에 대해서 에라의 상태를 리턴하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신텍스 하게 되면은 얘를 사용하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형태.
그래서 WS get last error. 우리 파워포인트는 여기 가로 열고 보이드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그냥 직관적으로 가로 열고 가로 닫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인티저니까 얘가 인티저 타입의 데이터를 리턴하는구나. 이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파라메타는 no 파라메타. 그죠? 예. 그 다음에 리턴 밸류는 바로 리턴 밸류는 indicate 뭘 나타내는 겁니다. 그죠? 나타내는데 그게 뭘 나타냅니까? 바로 에러 코드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좀 어려운 말이 나왔죠? this thread의 지금 이 스레드의 라스트 그 소켓 그 윈도우 소켓에 실패한 동작에 대한 그 에러 코드를 나타나는데 이 스레드는 나중에 여러분 지난번에도 처음 그 강의할 때도 그 일반적인 게임 회사에서 큰 대형 게임 회사에서 요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멀티스레드 프로그래밍이었었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 멀티스레드 프로그래밍을 할 때 스레드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여기서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 이 프로그램을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실행을 하는 그 프로그램을 관장하는 프로세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하튼 간에 뭐 그런 거에 에러 코드를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 리마크는 우리나라 말로 비고인데 이게 좀 더 부연 설명을 좀 하고 뭐 이런 것들입니다. 쭉 그래서 이런 거 에러 코드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이 여하튼 이렇게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다 읽을 필요는 뭐 시간 나면 다 읽을 필요는 있겠지만 다 읽을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요. 아무튼 에러 코드를 리턴하면 돼요.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현재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아까 여기까지 우리가 좀 되어 있잖아요. 다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죠? 자, 이게 잘 되어 있으면요, 이걸 아예 컴파일하고 실행을 시켜보죠.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펑션 키 F5를 누르면 이렇게 되죠. 컴파일하고 실행이 됩니다. 여기서 실행창이 바로 없어지는 친구들도 있죠, 그죠? 없어지는 친구는요, 뭐를 세팅하면 되냐면 프로젝트의 속성창에 가셔가지고요. 그 다음에 링커에 링커 있었죠, 그죠? 여기 무슨 보면은 C하고 슬래시 C 뿔뿔 바로 밑에 링커가 있는데 여기를 누르게 되면 또 다른 서브 메뉴가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시스템이라고 있어요. 보이십니까? 여기 시스템 있습니다. 시스템에 여기 메뉴에 하위 시스템 있죠. 여기에 아무것도 설정을 하지 않으면 설정 안 하면 되어 있으면 창이 사라집니다. 근데 여기를 콘솔이라고 해놓으면 이렇게 콘솔 서브시스템 콘솔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이렇게 해놓으면은 이게 사라지지 않고 이렇게 창이 계속 떠 있음. 이거 또 사라졌네. 이렇게 창이 계속 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뭘 할 거냐면요, WSA 인티저 WSA get last error 벌써 나오죠, 이렇게 리스트에. 요거를 우리가 리턴을 한번 받아볼 겁니다. 아직 우리는 뭐 소켓 함수를 모르니까 소켓 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소켓 함수가 에러가 난 경우에 에러 코드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얘가 뭐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에러가 발생했으면 에러에 해당되는 코드 값을 리턴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 코드 값을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죠? 대입 연산자를 통해서 받아야 되겠죠. 받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메모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메모리를 만들어야 되죠. 메모리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죠? 변수 선언입니다. 에러 코드.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받았습니다. 받았죠, 그죠? 그래서 가장 최근에 발생했던 에러에 대해서 에러 코드로 1, 2, 3, 4 이런 숫자로 에러 코드라는 여기다가 변수에다가 저장을 했습니다. 그럼 이걸 출력을 하고 싶어요, 그죠? 출력을 할 때 이제 여러분 지난 학기에 C++ 배웠으니까 우리가 이제 Cout으로 써볼까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include 한 다음에 iostream인가요? 그죠? iostream입니다. 그 다음에 using std 밑에 cout 이것도 다 배우셨죠, 그죠? std 밑에 and 자, 이렇게 해서 출력과 그 다음에 뉴라인 캐릭터 집어넣는 거를 선언하는 것이 편하죠. 안 그러면 여기 다 std를 붙여야 되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다가 cout 한 다음에 에러 한 다음에 에러 코드를 출력을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그죠? 이렇게 하게 되면
예. 됐죠? 예. 이게 이렇게 되면은, 예, 한번, 예, 컴파일 컨트롤 F5를, 펑션 키 F5를 누르면 에러가 0으로 찍히는 게 나오죠. 그죠? 보이시죠? 그죠? 예. 0으로 찍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돼서 에러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0이겠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실습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에러 코드가 문제가 숫자라는 게 문제예요. 그죠? 숫자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숫자를 뭘로 바꿔야 된다? 예, 이 해당되는 문자열로 바꿔야 된답니다. 예를 들어서 0인 경우에 지금 우리 0을 찍었는데 0인 경우에 그러니까 뭐 에러가 없어 이렇게 화면에 출력을 해줘야 우리가 알 거 아니에요. 그죠? 예, 뭐 이런 간단한 거는 우리가 0이면은 아 에러가 없구나 뭐 간단하게 알 수 있겠습니다만 아까도 얘기했던 뭐 3427, 뭐 12545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이게 무슨 종류의 에러인지 우리가 모른단 말이에요. 설명해 주기 전에는. 그렇다고 뭐 전혀 우리가 알 길이 없느냐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에러 코드가 정의되어 있는데 그 에러 코드를 다 뒤져봐야 됩니다. 해당되는 숫자를 이게 무엇인지. 그래서 그렇게 하기엔 너무 우리가 불편하니까 예, 바로 프로그램에서 바로 에러 코드 한 다음에 여기서 예, 에러가 저 문자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거를 도와주는 애가 있었는데 얘가 바로 포맷 메시지입니다. 이게 진짜 여러분이 첫 번째 경험, 예, 이제 겪어야 될, 산입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한테 이런 종류의 함수가 일단은 눈에 익숙지가 않습니다. 이유는 바로 여기 뭐가 보이시죠, 여러분? 여기 뭐가 보이십니까, 여러분? 네. dword, lpc void, lptstr 뭐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죠? 예,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야, 이게 뭔가 이거는 앞으로 마이크로소프트의 API를 여러분들이 이제 쓰실 것 같으면요. 쫓아다닙니다, 계속.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런 식으로 예, 주로 많이 씁니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시 한번 도큐멘트 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여기에 dword를 볼까요? dword. 예, dword 나오죠, 그죠? 예. 윈도우즈 데이터 타입의 dword예요. 그죠? 여기 뭐라고 됐어요? dword가 32bit unsigned integer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2bit unsigned integer를 dword라고 얘네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dword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은 이게 컴파일러에 따라서 인티저 하게 되면 우리가 그런 여러분들의 컴퓨터 성능은 아니겠지만 어떤 뭐 예를 들어서 뭐 아프리카의 뭐 어떤 조그만 나라에서 컴퓨터 실습을 하는데 386PC다. 예를 들어서 뭐 아프리카의 조그만 나라를 내가 이렇게 폄하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걔네가 인티저로 잡게 되면 걔는 16비트가 잡히는 거예요. 32bit이 잡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럴 경우에 dword를 사용하게 되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dword를 사용하게 되면 무조건 32bit으로 잡아라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컴파일러한테 명령을 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dword라는 것을 마이크로소프트는 인티저 대신에 선호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dword는 그래서 인티저, unsigned 인티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unsigned라는 말은 여러분 다 아시죠? unsigned? 잠시만요. 예, unsigned는 여러분 무슨 의미죠? 여러분? unsigned.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32bit인데 32bit의 원래는 맨 왼쪽에 있는 요 MSB라고 보통 most significant bit이죠. 그죠? 이게 어떻게 해요? 사인 부호죠. 사인 부호. SIGN. 사인 부호죠. 그러니까 무슨 거냐면 여기가 예, 0과 1인 경우에 0인 경우에는 플러스라는 의미고 그죠? 1인 경우에는 마이너스라는 의미겠죠. 이런 사인 부호죠. 사인 부호 치니까 이것을 MSB를 사인 부호 한 빛을 사용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실질적으로 32bit이 아니고 우리가 숫자로 쓸 수 있는 게 31bit이라 이거죠. 나머지 하나는 사인 bit으로 쓰니까. 요거로 근데 내가 fully 다 숫자로 쓰겠다. 그러니까 나는 무조건 양의 숫자야. 이런 얘기겠죠. 그럴 때 쓰는 것이 바로 unsigned입니다. unsigned 하게 되면 이게 MSB가 사인 bit, 부호 bit이 아니에요. 플러스 마이너스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냥 다 그냥 하나로 그냥 다 숫자만 쓰는 겁니다. 그래서 unsigned는 그런 의미죠. 예, 그래서 이제 unsigned 32bit이라고 좀 되어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LP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LP. 요 LP는요. 예, 바로 포인터를 의미합니다. 포인터. 뭐 롱 포인터의 약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포인터도 16비트가 있고 32bit이 있는데 LP는 다 32bit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뭐 앞으로 이제 이런 쪽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익숙해지셔 가지고 또 파보면 또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여기에 너무 우리가 시간을 할애하게 되면 좀 배보다 배꼽이 더 크기 때문에 예, 그래서 LP는 뭐라고요? 롱 포인터 약자고 얘는 왜 이걸 쓰느냐? 32bit짜리 포인터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포인터, 여러분이 싫어하는 포인터가 나왔습니다. 포인터 나왔죠, 그죠? 예, 포인터가 나왔습니다. 자, 포인터를 이제 배우셨죠, 그죠? 배웠나요? 예, 포인터가 있어요. 자, 포인터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해보죠. 데이터, 이제 어떤 메모리가 있어요, 이렇게 메모리. 여기가 메모리입니다. 메모리가 있는데, 이게 메인 메모리예요. 메인 메모리라고 하는 거는 주 메모리죠, 그죠? 메인 메모리에 여러분들 뭐 이렇게 메모리 보드 이렇게 장착하고 그러잖아요. 컴퓨터에다가, 그죠? PC에다가, 그죠? 뭐 메모리가 사이즈가 얼마야, 뭐 이런 식으로 막 얘기하고 막 하잖아요, 그죠? 이게 메인 메모리예요. 메인 메모리에 예를 들어서 100번지라는 주소가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이제 뭐 변수 A, 자, 인티저 A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게 좀 설명이 좀 약간 꼬이네요. 예. 일단은, 예, 이렇게 한번 해보죠. 내가 인티저 A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메모리 덩어리가 아까 잡힌다고 했죠. 변수 선언은 메모리를 확보하는 겁니다. 자, 메모리가 몇 비트 확보가 되나요? 요거를 D워드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32bit짜리 메모리가 잡히는 거죠. 맞아요? 32bit짜리 메모리가 잡힙니다. 맞죠? 이 메모리는 어떤 타입의 데이터라고 해야 되나? 어떤 타입이 들어올 수 있어요? 바로 D워드, 그러니까 인티저 타입 숫자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맞아요? D워드는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unsigned integer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숫자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1, 2, 3, 4, 뭐 5, 뭐 이런 식으로, 그죠? 데이터가, 뭐 쉽게 얘기한다면 데이터가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데이터. 그렇죠? 그러면 이 메모리 덩어리는 어떻게 우리가 액세스할 수 있나요? 자, 인티저 A, 뭐 이제 D워드는 너무 여러분들이 눈에 익숙치 않아 갖고 인티저 A로 할게요. 자, 이렇게 이게 이제 이걸 메모리를 어떻게 액세스할 수 있죠? 바로 이 메모리 덩어리의 이름이 뭐예요? A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메모리 덩어리의 이름으로 메모리를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예, O라는 데이터. 이게 여기 있는 것이 요로 예, 저장된다고 했잖아요. 대입 연산자를 통해서.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 저장된다라고 보다는 여러분 C++ 배우셨으니까 정확하게는 카피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O가 이렇게 카피가 돼서 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예, 이 메모리 덩어리가 예, 이 메모리 덩어리는 내가 A라고 하는 예, 이름으로 내가 액세스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그죠? 실질적으로 이제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가 이 메모리 덩어리를 읽어봅시다. 그러면 인티저 B는 A. 이렇게 하면 A라는 메모리 덩어리에 데이터를 읽어서 이게 5죠. 실질적으로 지금 5가 됐잖아요. 이게 1번이고 이게 2번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면 읽어서 어떻게 합니까? B라는 메모리 덩어리에 집어넣는 거죠. B라는 메모리 덩어리 또 다른 메모리죠.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메모리 덩어리를
뭘로 액세스할 수 있습니까? 예, 변수 이름으로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맞죠? 예, 변수 이름으로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포인트를 설명하려다 이렇게 됐는데요. 이 메모리 덩어리를 또 액세스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름이 뭐죠? 그게 바로 이 메모리 덩어리의 주소 값으로 우리가 예,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포인터를 이제 이용하는 이제 그거죠. 그죠? 예. 그래서 이 주소 값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 주소 값이 어떻게 되냐면 실질적으로 이 메모리의 주소 값은 실질적인 주소 값은 몰라요. 누가 알죠? 컴파일러밖에 모릅니다. 우리 프로그래머는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게 뭐죠? 이 메모리는 지금 현재 뭘 알고 있습니까? 이름은 알고 있죠. 이름은. 그죠? 이름은 알고 있죠. 그죠? 근데 이 메모리 덩어리의 주소는 어떻게 되죠? 여러분? 주소 연산자를 쓰면, 이게 주소 연산자예요. 주소 연산자. 요 뒤에 붙는 거는 분명히 변수 이름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A가 되겠죠. 변수 이름이 오게 되면 이 메모리 A라고 하는 메모리 덩어리의 주소 값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쉽게 얘기한다면 이런 거죠.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러면 이 메모리 덩어리, 지금 현재 데이터가 5가 들어가 있죠. 그죠? 이 5가 들어있는 메모리 덩어리의 실질적인 뭐예요? 메모리의 주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의 이렇게 5가 들어있는 이 메모리를 액세스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는 얘기죠. 하나는 변수 이름으로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로는 주소 값으로도 예, 액세스할 수 있어요. 근데 주소 값은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했죠? 변수 이름 앞에다가 주소 연산자를 붙이면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어떻게 액세스할 수 있나요? 예를 들어서 뭐 인티저 b는 a 이렇게 하면 되나요? 이건 안 됩니다. 이 대입 연산자는요, C하고 C++이 좀 엄격한 게 뭐냐면 이 데이터 타입과 그 다음에 여기 데이터 타입이 같아야 됩니다. 근데 여기는 주소죠. 그죠? 아까 주소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여기는 뭐예요? 인티저 b는 뭐예요? 뭘 넣을 수 있어요? 데이터를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데이터는 주소 이렇게 된 겁니다. 이거는 안 됩니다. 집어넣을 수가 없습니다. 데이터를 넣어줘. 그러니까 왼쪽에는 즉 대입 연산자를 통해서 왼쪽에는 지금 데이터를 기다리고 있는데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그릇이 있는데 여기는 주소 값을 여기다가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예,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타입이 안 맞는다고 얘기를 하죠, 보통. 그죠? 그래서 이렇게는 안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이제 줄여서 얘기를 한다면, 그럼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 이제 많이 됐네요. 지금 얘기가 많이 됐네요. 인티저 a는 5다. 그죠? 그래서 만약에 이거는 이 a라는 메모리 덩어리를 내가 액세스하고 싶다 할 때는 어떻게 되죠? b는 a 하게 되면 변수 이름 가지고 내가 5라는 거 데이터를, 자, 5라고 하는 데이터가 들어있는 메모리 덩어리를 읽어서 b에다 저장합니다. 즉 a라고 하는 변수명을 가지고 데이터를 이 메모리를 액세스했다는 얘기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주소값을 이용해 보자. 이게 1번 이게 뭐예요? 예, 변수 이름 가지고 액세스하는 거죠. 그죠? 접근하는 거죠. 그죠? 메모리를. 이번에 두 번째 뭐냐면 예, 메모리의 주소값 가지고 접근을 해보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얘가 주소니까 여기도 주소를 담을 수 있는 메모리로 만들어야겠죠. 그죠? 그럼 어떻게 되죠? 예, 그냥 인티저 b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여기다가 b 이렇게 쓰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의미는 뭐죠? 아, 메모리 덩어리 b라는 애가 있어. b라는 애가 있는데 얘는 뭘 갖고 있다고요?
주소값을 갖는 애야. 주소값을 간직하고 있는 메모리야.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이렇게 선언한 이유는 그거예요. 다시 한번 integer pointer b라고 선언하게 되면 이건 어떤 의미예요? 일단은 b라고 하는 메모리 덩어리를 만들어요. b라고 하는 이름의 메모리 덩어리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얘도 마찬가지로 변수 이름으로 이렇게 억세스할 수 있겠네요. 그죠? 근데 여기에 요게 들어가 있는 이유가 뭐냐면 요 백설표 설탕이죠. 그죠? 이게 들어가 있는 이유가 뭐죠? 이게 바로 주소값을 간직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쵸? 예.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요게 주소값이 요게 예를 들어서 뭐 이게 예를 들어서 이게 100번지라고 합시다. 메모리가. 그러면 주소 연산자 A 요게 주소값만 본다 그러면 요게 100번지라는 얘기예요. 근데 요건 데이터가 아니고 현재 주소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이 주소값이 100이 어디로 들어온다? B라는 메모리 덩어리에 들어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100이. 그죠? 그럼 이렇게 되면은 요 2번을 실행하게 되면 B라는 메모리 덩어리에 100이 들어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B라는 메모리 덩어리에. 그쵸? 그럼 이제 요 B라는 메모리 덩어리에 있는 주소값 가지고 그러면 얘를 억세스할 수 있습니까? 이런 이제 얘기가 나오죠. 그거는 우리 다음 차시에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